이런 영역은 본능적, 불수의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착각해서 괜히 호감 표시했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너 누구누구 좋아한다며 라면서 다 소문 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철벽만 치자니 그건 또 그래요. 내가 계속해서 철벽을 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지쳐서 떠나가게 돼서 몇 년 뒤에 사실은 그때 너 좋아했는데 라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신호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좋아하면은 따로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요. 공적인 관계랑 엮여 있으면 오히려 조심하려고 하죠. 좋아하면은 나만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아? 사람마다 달라요. 자의식이 높으면 오히려 역으로 절제하고 티를 더 안 내려고 해요. 좋아하면 계속 말 걸고 칭찬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요, 찐따면은 오히려 이상한 말이 나고 계속 뚝딱거리기만 해요. 그렇다면 어떤 단서들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단서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숨길 수 없는 신호를 보내는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숨길 수 없는 단서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 뭘까요? 먼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호감의 신호는 애매할까요? 정말 좋아한다면 상대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썸 탈 때는 실제로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들켰을 때 리스크가 크지 않기 위해서죠. 먼저 다가갔다가 흑역사가 남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그림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신호 아니었는데 라는 식으로 도망치는 탈출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로 약간 낚시를 하는 것처럼 미끼를 던져주고 걸려라 하는 느낌이에요. 이때 못 참으면 물고기가 되고 잘 참으면 낚시꾼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통제를 해서 티를 안 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의식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해요. 이런 영역은 본능적, 불수의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표출하게 되고 호감을 보이게 되면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뭔지 궁금하시죠? 이제 그만 뜸들이고 이 세 가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호감을 가진 상대를 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두 다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페니레티라민, 내 심장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어주는 노르에피네프린, 단순히 상대와 대화를 하는 순간조차도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 상대도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나오는 만족감으로부터 나오는 옥시토신, 그 사람을 보면 조심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코르티솔,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이때 우리 몸의 한 부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오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깜짝 퀴즈입니다. 다음 5개의 보기 중에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질문: 호감을 가진 상대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신체 기관의 변화 및 행동은 1. 머리를 만진다. 2. 손바닥을 보여준다. 3. 코를 만진다. 4. 눈이 커진다. 5. 가슴을 부여잡는다. 네, 다들 답을 고르셨나요? 답은 4번 눈이 커진다입니다. 정확히는 동공이 확장된다 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호감을 보이는 상대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공이 확장된다고 해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카고 대학의 에크하르트 헤스 교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눈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어요.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은 매력적인 남자, 여자 사진을 보여주고 한 집단은 그냥 평범한 풍경 사진을 보여줬죠. 그리고 참가자들이 그런 사진을 볼 때 참가자들의 눈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 결과 매력적인 사람들의 사진을 본 집단은 동공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확장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귀여워하는 동물을 보거나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동공이 확장된다고 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보면 동공이 확장된다, 눈이 커진다 라는 것이죠. 이 동공 확장은 무언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거나 좋아할 때 나오는 뇌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 동공 확장은 불수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 저는 동공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호감 신호를 숨기려고 말투나 행동을 숨길 수 없어도 이 눈, 동공만은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꼭 그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사람의 눈을 그윽하게 쳐다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누군가한테 호감을 얻게 하고 싶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 눈을 바라보게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서로의 눈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거든요. 특히 이때 동공이 확장된 사람을 볼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 느낀다고 해요. 결국 눈을 바라보는 행위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동공이 확장되는 행위는 그 사람한테 호감을 보여준 신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호감도를 올려주려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쑥스럽고 부끄러워도 그 사람의 눈을 계속해서 마주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원한다면요. 플러팅 고수들은 실제로 이런 거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나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눈 한번 봐줄 수 있어? 라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는 거예요. 이 상대가 내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해주는 말은 상대가 자신의 눈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상대의 눈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게 함으로써 내 호감도를 올리는 거죠.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겠지만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요. 결국에는 내 눈을 상대가 쳐다보게 하니까요. 근데 만약 이걸 알고 했다? 최소 심리학과일 겁니다. 그러니 내가 호감을 가진 상대가 있다면 나 눈에 들어간 게 있는데 잠깐 봐줄 수 있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플러팅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호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요. 네, 우리가 눈이 커지는 것은 신체적인 변화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몸의 변화만 생기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말투에, 대화 주제의 변화도 생겨요. 그리고 이게 상대가 나에게 숨길 수 없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대화 주제에서 유사성에 대한 어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호감을 쌓기 위해서 어떤 점을 어필하려고 할까요? 똑같이 하나의 질문을 들어볼게요. 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점을 어필하려고 할까? 1. 자신과 비슷한 점을 어필하려고 한다. 2. 자신과 다른 점을 어필하려고 한다. 3. 그냥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한다. 각각은 심리학에서는 순서대로 유사성, 상보성,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답은 뭘까요? 답은 1번 유사성입니다. 우리는 호감을 보이려고 하는 상대한테 나와 유사한 점을 어필함으로써 호감을 쌓으려고 한다고 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과 상대의 비슷한 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썸 타는 순간이나 연애 초기에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니, 서로 이런 것까지 비슷하다고? 라고 하면서 되게 신기한 점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까지 비슷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 나와 유사성을 계속해서 어필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책 하나를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심리학의 대가 로버트 치알디니의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호감을 얻으려는 행위 중에 유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상대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유사한 척, 비슷한 척을 함으로써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행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고 하죠. 이를 조작된 유사성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와 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상대와 나의 사소한 공통점을 계속해서 각인하고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비슷한 점을 나열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어필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밝혀낸 연구도 존재하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오하이오 주립대의 타냐 차트란드 교수는 상대의 호감을 올려주는 무의식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간단한 활동들을 하게 했거든요. 이때 한 집단은 상대방의 몸짓과 표정을 따라하게 하였고 나머지 한 집단은 상대의 표정을 따라하지 않고 그냥 각자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함께한 서로의 호감도에 대해서 물어봤죠. 놀랍게도 실험 결과에 의하면 서로의 몸짓과 표정을 따라하는 그룹이 더 높은 호감도를 서로한테 보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따라하지 않은 집단은 호감도가 65%였는데 반해서 서로를 따라한 집단은 73%까지 호감도가 올랐죠. 거의 10% 가까이 호감도가 오른 거네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신호인 유사성 어필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행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우리가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비슷해지고 싶고 비슷해짐으로써 그 사람의 호감도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유사성을 어필할 만한 대화 주제를 던져보세요. 무난하게는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저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딱 좋고요. 이때 상대방이 저도 이런 노래 되게 취향인데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신다면은 약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장르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데스락 좋아하는데요 70년대 헤비메탈 좋아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상대방이 저 사실 락의 손자예요, 락을 락앤롤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너무나 100%일 거예요 그건. 근데 진짜로 헤비메탈을 매니아면은 할 말이 없지만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신호 두 번째인 유사성 어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의 유사성을 계속해서 어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호를 캐치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숨길 수 없는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신호는 신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대화 주제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뿜어나오게 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세 번째로 숨길 수 없는 신호이죠. 세 번째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참을 수 없는 욕망, 욕구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욕구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내가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사람의 MBTI를 그렇게 찾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또 이 욕구가 생기게 되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욕구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쭉 나열해 드릴게요. 이 중에 맞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 신체가 상대를 향해 있거나 고개가 상대방 쪽을 향해 있다. 2.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닌 정서적인 대화를 하도록 계속 유도한다. 3. 상대의 말투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한다. 4. 대화를 종결형이 아닌 의문형을 표시함으로써 대화를 이어간다. 5. 상대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한다. 6.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고 과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생긴다. 7. 상대 행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특이한 기준, 특별한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나올 수밖에 없는 신호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한 가지예요. 바로 상대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에 대한 궁금증이 쌓여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나한테 호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 신호들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유도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질문 굉장히 유용할 수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일본 드라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질문이거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남자 주인공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이 조언을 해준 게 그 사람한테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상대방한테 좋아하는 색을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자 그 조언을 해준 사람은 그 질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질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라고 물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든 그냥 하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상대방한테 그 질문의 의도를 밝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그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만일 평소에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는 상대였다면 왜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뻗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관심이 없는 상대였다면 그냥 아무 질문 했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겠죠. 결국 이것이 건드린 것은 상대가 나한테 기본적인 호기심, 궁금증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대해서 떠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용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무리하지도 않고 젠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하겠지만 물론 진짜 좋아하는 색 물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어보고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기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들어보시면 어때요?
한 가지 들어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눈이 커지는 이유도 상대한테 이목을 끌어서 상대한테 매력도를 올리기 위한 수단인 거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유사성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행위도 결국에는 그 사람과 내가 유사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고, 상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이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은, 상대가 숨길 수 없는 신호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상대가 이런 신호들을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나한테 더 다가오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3개의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신호들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상대방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나의 호감도를 가장 올려주는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고 사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성, 성실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장되니까요.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요. 말이 길었네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서 서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준다면 저는 너무나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끝!